제가 오늘 이렇게 제시한 자료는 약 3년간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냥 전부 출제 A급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이 학원 강의를 하다 보면 교재를 요구를 하는데, 교재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적어도 우리 처음 만났으면 적어도 8개 중에 한 과목은 뚝 띄어내는 이런 그 기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행사를 끝낼 겁니다. 인행사. 자, 여기 지금 이번에 오늘 배포해드린 이 자료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른 과목에 한 5점씩은 더 배점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영향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가지면 여러분들은 기본 80점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들의 연세를 내가 물어볼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혼 안 하신 분. 그러면 눈을 봤다가 고개를 들면 잊어버리는 때가 이제 굉장히 가까워질 건데, 안 보이면 버리세요. 안 보이면. 보는 것도 지금 안 이어지는데, 안 보이는 것을 자꾸 찾아. 시험 공부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왠지 조그만 글씨, 옆에 있는 글씨가 자꾸 나올 듯이 이렇게 서는데, 안 보이면 버려버렸어요. 충분히 그러고 다 기억하니까. 그런데 100점 만점으로 자꾸 준비를 하세요. 몇 점 만점? 선생님들은 최고 80점이면 고득점이고, 어떤 70점 만점, 저는 80점까지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70점 만점으로 해서 마음이 편하게 오셔야지, 나중에 나만 멍청한 것 같아 이렇게 오면 학원 오기가 싫어져요. 안 보이면 버리셔도 충분히 선생님들은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버리는 것이 오히려 합격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저는 어떤 이름이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그 조병갑이와 한자도 똑같아요. 한자도 똑같아서 저는 고병갑입니다. 고병갑인데요. 뭐 검색해 보시면은 어느 데나 요즘에는 어디를 통해서도 숨길 수가 없는 거니까 저도 모르는 경력들이 구글이나 막 이런 거 이렇게 쫙 경력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품입니다. 진품 고병갑이라는 거. 페르소나는 하지만 어떤 최대한 고병갑에 가까운 사람은 여기 있는 고병갑이라는 거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출제 문제 A급으로 있는 것이 인간의 발달입니다. 인간의 발달. 영어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지만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커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은 이제 볼펜만 가주셨지만 꼭 노트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노트를 가져오셔서 손맛을 내 손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면 책에 쓰시면은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왜 여기 오셨는지를 지금 선생님들 왜 오셨습니까? 합격을 하고는 더 뒤에 문제고, 그것도 아마 얼마를 내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내고 이렇게 저와 인연을 맺어주신 거에는 저로 하여금 돈 냈으니까 뭘 줄여달라고? 공부하는 시간 줄여주고 책 부피 줄여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신 보면 그 목적이 어디 가고 자꾸 뭘 붙여. 부피 줄이고 시간 줄인다고 해놓고는 책이 이렇게 살이 쪄.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건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시험 날짜가 되면 들수록 부피가 줄어들어야지. 매직으로 나올 비중이 낮은 것은 지어가면 돼. 왜냐하면 시험 공부하다 보면 글자만 있으면 보거든요. 안 보여야 안 보지. 안 보여. 근데 글 자꾸 지어나가야 돼. 자꾸 뭔가를 붙이시고 어디에서 자료를 갖고 오시는지 초록이 동색인데, 우리나라는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도 우리나라 거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 신체 요절도 프랑스에 있는 것도 우리나라 거잖아요. 우리나라 인쇄술은 엄청난 거예요. 하물며 약속할 때도 뭐 약속하고 찍고 또 복사하고 그 정도로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욕심내지 마세요. 노트는 책을 보면 집에 가시면 댁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는 10분이든 20분 동안에 복습 못 합니다. 책을 차마 내 공부니까 나 혼자 할 것 같아도 사람 많은데 좀 비켜보세요. 볼펜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못 하거든요. 근데 노트에 쓰시면 나만 보는 노트잖아요. 꾸적꾸적 쓰고 모르면 막 진행하다가 못 따라갔으면 캐치해내고 몇 페이지만 적어놓고 넘어가는데, 내 노트는 훌쩍 이렇게 넘겨도 내가 썼기 때문에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집에 가면 복습 못 하잖아요. 요즘 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과 관련된 음모 영화 봐야 하잖아. 뭔 영화? 그러니까 못 오시니까 오가는 시간에 끝내야 되잖아. 오가는 시간. 그러기 위해서
꾸적꾸적해도 선생님들만 보는 거니까 자손 대대로 물려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트 가져오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간 발달을 보겠습니다. 인간 발달. 인간 발달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식 디벨롭먼트 이렇게 써서 그렇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growth. 또 그런가 하면 성숙이란 말을 씁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커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양적 팽창의 개념입니다. 양적 팽창의 개념이죠. 아이고 튼실해졌네. 묵직해. 키가 크고 살이 찌고 이런 양적 팽창. 한참 선생님들께서도 자녀분들이 그럴 때 또 이게 서봐. 그래서 이게 벽에다가 금 긋는 재미로 사시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양적 팽창. 물론 선생님들께는 볼 때마다 짜증나죠. 막 줄지를 않고 그냥 야식으로 한 끼만 먹고 팍팍 늘어나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놈 이게 체중계를 없애버리면 또 거기가 더 재. 저희가 또 이렇게 막 자꾸 재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개념. 그에 비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나 성숙은 모두 유전자적 지도, 어떤 타고난 유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어떤 유전자적 지도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생화학적, 질적 변화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숙 그러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이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2차 성징 생리도 하고 몽정도 하고 이런 것만 건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영역인 머리도 있고 주변을 배려하는 가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피부나 골격근 같은 신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보면은 저만 알고 짐승처럼 저만 알고 싫어하던 애들이 제법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할 줄은 아이고 이놈이 어른스러워지잖아요. 생각도 깊어지고 배려도 넓어지고 이렇게 어른스러워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신체적 측면으로 2차 성징이라는 단어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른스러워지는. 그런데 몸뚱이는 나이가 50이 됐는데 하는 짓은 미숙한 저만 욕심이 도롱태인 우리 주변에 같은 조직 생활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몸뚱이만 어른이요. 몸뚱이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적에도 나는 몰라. 다른 사람이 난 내 맘대로 할 거요?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해야 되고 막 고집. 나이는 40, 50이 넘은 사람이 하는 짓은 유치원생같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기의 자존심이라나 뭐라 그 희한한 용어를 노래방이나 쓰는 얘기를 노래방 그런 사람 노래방 가면 음정이 막 신곡 발표해버리잖아요. 막 이게 막 전혀 다른 노래 해가면서 끝까지 그것도 3절까지 다 불러 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성숙은 어른스러워지는 것. 그에 비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나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교적 영속적 변화를 이렇게 학습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용어와 유사한 거에는 책에는 쓰지 않는 사회화, 소셜리제이션도 있습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생각, 가치관, 이념, 관습 이런 것, 소위 공유하는 삶의 방식의 내면화 과정이지요. 사회화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기초적 사회화 기관인 가정이지요. 물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직장을 다니시고 그렇다면은 애들하고 글쎄 내가 하루에 몇 분을 같이 있었는가. 초등학교 때 아침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일어나라니까 이거부터 시작이냐. 전투부터 우리 민족은 아주 호전적이거든요. 일어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때 쫓아 보내듯이 하고 쫓겨나가듯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만 둘이어서 그 전쟁판에도 시작을 해서 택배 문화로 탁탁탁 실으면 탁탁 가잖아요. 그리고 출근하기가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정신없이 휴식 없다고 하는 날 퇴근하고 나면은 그때 애들 초등학교 되면 애들이 이제 와서 밥 먹고 그러면 2시간 후에 또 전쟁하죠. 안 자냐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해서 또 전투를 하고 고작 자녀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전투로 살던 세월을 하는 5, 6년 지나면 이제는 거의 만나지도 뭐 중학교 들어가면 못 만나잖아요. 각자 밥 먹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저녁 때 10시에 들어와 10시 하고 문 닫으라는 거잖아. 전국에 있는 중2들이 먹는 동질성 회복용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언제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어봤는가? 아, 고모 결혼식 때 우연히 식탁에다 만나가지고 우리끼리만 앉았네? 이렇게 그 안고서는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짧은 세기간에 부부지간에 하는 말투 아니면 행동거지 또는 뭐 옷의 복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배워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참 배우는 그냥 할 때 부부지간의 말을 상당히 좀 격하게 격투기 시합장 같이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뭐 랩 요요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하는 그런 그 비속어를 쓴다든지 그러면 애들은 생각 없이 그냥 바로 흡수해버리죠.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영위하는 삶의 방식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 이것이 내면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사람이 되었다, 성인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른이. 그래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몸뚱이로 나이만 먹으면 무조건 어른이 된 것처럼 착각들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 되게끔 뒤늦게라도 40이나 50이 되어서도 뒤늦게라도 어른이 되게끔 말하자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용이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적응하게끔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적응하게끔 실천 현장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끌어갈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명할 적에 이 두 가지는 뭐라고 그래요? 커간다라고 합니다. 커간다. 타고난 유전자적 이런 그 영향에 의해서 그러면서 또 엄마 아빠가 제공하는 어떤 영양 식단에 의해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어린 시절에는 유전 영향이 더 크겠지만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커갈 겁니다. 자연 발생성이 강하죠. 자연 발생적 변화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학습이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입장이라면 크려고 한다.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키우려고 한다. 키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의도적, 사람이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인위적 이런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는 주로 이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도 가르치죠. 형한테 덤비면 안 되지 이렇게 위아래가 있다는 것도 기본 예절로 가르치고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왜 나는 할아버지가 좋은데 왜 할아버지 저러면 어른들이 혼을 낼까? 큐일보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통해서 이제 뒤에 이제 더 배우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키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믹서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같이 총칭하는 것을 우리는 발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벨롭먼트라는 거죠.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를 발달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생에는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 어찌면 너희 어머니하고 똑같냐 이렇게 여자분들에게 특히 아들님 어찌면 나이가 들어가면 걷는 것이나 하여튼 너희 아버지하고 똑같아.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제가 마침 초등동창인데 초등동창이라는 말이 있으면 나이 먹었다는 증거인데 절대 여러분들은 초등동창회는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초등동창회 중국집 가다 짬뽕 시키는 거 몇 가지 어른이 되었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젓갈을 먹게 됐다는 거 이런 거 몇 개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국장도 안 먹던 애들이 된장을 먹고 어느 것처럼 중국집에 가서 짜장을 시키는 애들이 짬뽕을 시키는 순간 세월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동창회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만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말은 밖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직이셔서 그러니까 어찌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보고 갔대요. 갔다 오래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하더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희 아버지를 꼭 닮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 여기에는 우리의 꿈인 상승적 변화. 우리의 꿈이죠. 상승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 하강적 변화가 포함된 어떤 변화의 총체를 이렇게 우리는 발달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 우리가 체계 이론 제인데다 엔트로피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엔트로피는 진행이 되지요. 가장 먼저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 중에 신체적 영역은 피부, 골격근, 관절, 또 더 나이 들면 고관절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나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엔트로피가 진행되는 거 인정합니다. 하강적 변화 인정하지요. 그런데 과학의 발달은 그것을 최대한 늦추잖아요. 최대한 늦추게 돼. 화장품도 나와 있고 보톡스도 나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세안 방법도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강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또 무슨 주사를 주어서 관절에 있는 통증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과학의 발달이나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달은 지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혜는 넓어지고 속도 깊어지고 이것이 아무리 신체적 측면이 하강적 변화만 있다고 해도 이것보다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나타난 상승적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커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커간다고 변해는 꼭 플러스 커간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인 것도 있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다면 제발 치매만 좀 안 걸려봤으면. 치매만 아니라면 이제는 선생님들 아플 것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건강검진을만 정확히 이렇게 받으시고 아마 이 의사 저 의사 말고 가정의학과를 믿고 다니는 완전 한 군데만 다녀서 허심탄회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의사가 돈 안 들잖아요. 의사가 돈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 가서 얼굴에 뭐만 나오면 뭐라고 그래. 옛날에는 침발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조직검사 어제. 조직검사. 별것이 병이에요. ADHD 아십니까? ADHD. 그게 무슨 병이야. 우리 민족에게는 그건 하나의 DNA에 속해 있는 거예요. 웅녀 할머니 아시지요? 이 웅녀 할머니의 후손들. 우리 웅녀 할머니께서는 환웅 할아버지가 사람이 되게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 기간을 며칠 줬어? 100일을 줬잖아요. 100일. 뭐 헌드러드 그 100일도 아니야. 사실 100일이란 말은 내가 고만할 때까지 쑥과 마늘을 먹고 버티면 내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웅녀 할머니는 성질이 급하시잖아요. 짤데기 없는 소리 말어. 며칠 만에 배란죽이 딱 3일, 3, 7일 만에 21일 만에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반에 21일 완성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빠름. 원래 나오잖아요. 원래 빠름. 어떤 놈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성격이 그만큼이나 되니까 양놈들 300년 걸린 역사를 우리는 30년 만에 해결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산놈들은 또 병이라고 주의력 결핍 및 뭐 과잉 행동장애. 저도 그 여자친구가 맞으면 초등학교 동창이 정신과 의사가 있고 언제나 선생님들 그 자녀분들 생활기록 오래간만에 보세요. 활동성이 강함 그 말은 뭐예요? 수업 시간에 더럽게 떠들고 다님 이 말이고 개성이 강함 더럽게 말을 안 들음 이 말이거든요. 그래놓고 나한테 제 애들은 좀 약간 폭력적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워낙 그 부산 이렇게 전날 광주에서 오고 그리고 여기 서울에 와서 오전 오고 KTX 타고 와서 부산서 오고 하루에 1500km를 이렇게 뛰고 막 이렇게 전에는 그 KTX에 그렇게 전에는 그냥 일주일에 6번씩 비행기 타고 올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잘나는 아친 줄 알았는데 자식이 포기됐잖아요. 부모 자식이랑은 싸우든 어찌든 간에 극히 못된 놈이 아니고서는 부모 자식이랑은 역시 스킨십을 하면서 이렇게 각기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요. 저는 그걸 내려갈 때마다 가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고 애들이 예의범들도 바르고요 그랬든지 설마 이놈이 자기 동네 빼놓고 우리 동네 빼놓고 다른 데서 싸먹고 다니는 줄 몰랐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진이라고는 학력폭력 서클이 학교폭력 서클이 중학교 때 만들어진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전국막이 잦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내가 이사를 딱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용인사입니다. 왔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데리고 왔는데 4월달 5월 3일 날 딱 4월달 그만두고 데리고 왔더니
다 뭐 탐구학생회 갔대요. 학교가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큰놈이 아빠 나 갔다 올게.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선생님 인사한 적도 없는데 그냥 어디 2박 3일 거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맞아 이 옛날 것처럼 그래 사내놈이 가서 친구들 사귀고 근데 이미 연락은 다 된 거였어요. 그 2박 3일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뭐 보나마나 끊임없는 그 사내놈들 뭐 가서 뒤에 투닥투닥하고 싸우고 서열 정하고 뭐 그러고 왔겠죠. 바로 그런 과정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라고 하는 그런 변화에서 나오는 이런 그 성장 발달은 꼭 물리적, 물질적, 가시적으로 보여줘야만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 엄마가 인상을 이렇게 쓰는가, 맞아면 그 눈짓을 하는가, 화가 나셨을 때 어떤 단어를 쓰는가, 그때 엄마는 문을 차고 나가버리시는가, 아니면은 설거지통으로, 옛날 우리 어머니는 주로 화가 나시면 이렇게 또 방금 전에 설거지 하셨는데 또 설거지통으로 이렇게 가시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인간의 성장 발달에서는 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커갈 겁니다. 커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끊임없이 상승적 변화를 율곡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부는 죽어서나 그만둬야 할 것이다. 죽어서나 그만. 자 이제는 뭐 스펙? 누가 스펙까지 해야 돼요 이제는? 노인 세대가 스펙을 같이 하잖아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만들어져서 노인을 선생님들께도 분명히 선별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선별이란 단어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근데 누구를 선별하겠어요? 여전히 신체적 측면에서도 하강적 변화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두개국어나 이런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새로운 바뀌어가는 세상에 맞추려는 기술,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상습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스펙을 누가 같이 해야 돼? 30년이 아니라 지금 이제 노인, 고령자라는 말을 하겠지만 50이 넘으면 준고령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0에서 55세 미만은 준고령자, 55세 이상은 고령자. 이미 그때가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들이 요것을 하게끔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다고 말도 안 해. 전문가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말도 안 해요. 누가 그것도 이제는 병이니까 무식한 것은 병이에요. 이제는 스스로 이쪽을 선택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이제 학교에서 떠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출제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예상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출제, 여기보다는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발달의 원리. 인간 발달의 원리죠. 인간 발달의 원리. 인간 발달의 원리는 그냥 단어로만 쓰겠어요. 거기 이제 적어놨습니다만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오늘날에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인간의 디벨롭먼트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우드워드의 공식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헤르더티와 환경. 어린 시절에는 주로 타고난 유전에 의해서 그렇게 커가겠죠. 유전에 의해서. 선생님들 지능지수 아십니까? IQ는 어디에서 알고 계신 분도 어디에서 봤지? 알고는 있는데 어디서 봤는지를. IQ는 대단히 중요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공개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종합생활 생활기록부 보조부라고 하는 비밀장부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만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 가서도 아무나 보여주지 않아요. 이런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도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대로 그대로 가지고 커나가는데 보통 과학적 연구에서는 15살 정도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지능은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 쌓아왔다는 것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 왔던 지능을 가지고 경쟁구도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 구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환경 속에서 만들어가는 지능을 부모가 가파르게 해줄 것은 어디냐면 바로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뒤에 이제 발달 과정에서 나오겠지만은 초등학교 시기, 푸야제가 말하는 구체적 조작기는 인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예요. 내가 제일로 싫어하는, 저의 강의입니다. 싫어하는 용어가 뭐냐면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을 말을 해요.
어쨌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자녀분들에 대한 꿈도 업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꿈을 꾸신다면 중요한 것은 상류층은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은 안 시킨다는 겁니다.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 그래야죠.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도 시키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가야죠. 초등학교 때 공부 못 오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 잘할 수도 있겠지만 사교육비를 왕창 들여야지. 초등학교 때 못 시키면 그 대가는 아파트를 팔아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늦둥이를 두신다면 초등학교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 알면서도 못했었어요. 알면서도. 그 어느 부모나 것처럼 내 새끼인데 이렇게 이런 아니란 생각이. 그걸 못했어요. 뒤늦게라도 따라갈 수야 있겠지만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부모로서 첫 번째 할 것은 어떤 멍석 위에 올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이미 내려준 이건 어떻게 바꿔?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환경 멍석을 바꿔야지. 멍석을 바꿔야 돼요. 선생님들 세대는 저는 시골 출신이어서 저는 어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섬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틀에 한 번씩 배가 오는 그런 섬에서 다녔는데 거기에 저는 읍내에서 아버지께서 선생님이니까 잠시 2, 3년 가는 과정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같은 학년들은 보통 15살 이렇게 학교가 생겼고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다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어른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6살 때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어른이에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리고 읍내로 다시 이제 아버지 정권에 따라서 왔는데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옆에 있는 중학교를 안 떨어지고 다 가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도 그냥 가는 거야. 어느 지역이나 파락군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 다 사시는 데는 파락군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라든지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친구들은 난다긴다는 천재라고 몇 년 만에 나오는 이런 애가 있을까? 그러면 재수해야 돼. 그저 중학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살던 그 도의 최고의 우리 때는 중학교가 없었습니다만 그 중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 720명 중에 600명이 들어와 버립니다. 600명. 반에서 막 40등에도 들어와 버려요. 40등이면 그 당시 60명, 70명 아주 많던 시대였다 해도 겸손한 성적이잖아요. 근데 그냥 최고의 중학교를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여기 옛날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먼저 한 30%를 확 차지해버리듯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반에서 15등 정도 해서 한 60명 정도. 600명 들어오고, 그중에 45등에 450명 들어오고, 150명 들어오고, 교대 부속 초등학교에서 한 명도 안 떨어지게 60명이 들어오고. 그냥 660명을 새 학교에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드는 거지. 나머지를 모든 시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고 사교육을 시키고 해서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꿈의 크기도 달라요. 제가 사업의 망에서 한때 그 일원동 대치동에서 한 3년간 가위를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사회탐구의 영역이니까 새벽 1시에 수업을 시작을 해요. 다 국영수가 끝나고 새벽 1시에 시작을 하고 아니면 아침 7시에 일요일날 아침 7시에 시작을 하는데 엄마들의 애완이죠. 엄마들. 근데 걔네들의 대화의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선생님 저 다음 주에 못 나와요. 그러면 어디 가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10개 국가는 나오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근데 옆에 있는 애들도 그래 나 작년에 갔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해요. 그걸 지금 현재 프로골퍼인 친구도 하나 같이 나한테 가요를 받았었는데 걔들도 그냥 그 엄마 집단에 의해서 얘는 공부를 현저히 못해도 수준이 강남 3구에다가 수준이 못해도 얘네들에 비해서 못한다는 것이지 전국 수준에서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엄마들의 입장에서 부러워하는 세계 대학 중에 하나를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제 그런 것 등이 그래서 이제 언제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자꾸 강조되는 시기가 됐어요. 환경.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때 하는 얘기지. 중학생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지가 부닥쳐온 환경 속에 배운 지지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많든 적든 간에 이렇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간의 성장 발달은 죽을 때까지 커간다는 것처럼 연속성을 갖습니다. 연속성을 가져요. 꾸준히 커갈 거예요.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 통합되어 가는 소위 분화 통합성을 갖습니다. 분화 통합성. 미분화 상태에서 자꾸 세부 기능으로 마치 정자난자가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태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처럼 모든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성장 발달은 모든 인간이나 일정 방향성을 갖습니다. 일정 방향성. 아주 가장 잘 나오는 영역이 되겠어요. 모든 인간들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또 그런가 하면은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 세부 근육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인간들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달해 간다. 일정 방향을 가진 분화 통합성을 갖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앙증맞게 이렇게 뭔가 집으려고 눈도 안 맞추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막 즐거워졌던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처럼 고작 손바닥으로 파악 반사만 하던 쥘줄만 알던 애가 이렇게 손가락의 세부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그것을 그냥 또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지. 젓가락질 못 온다고 겨우 지금 손가락 움직이는데 젓가락질 못 온다고 또 혼내시는 분들도 막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장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정으로 나오는 것이 불규칙성 또는 동요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적으로 분화 통합되어 가면서 일정 방향성을 가지만 그 발달의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파르게 발달하다가 어떤 때는 천천히 가다가 어떤 때는 정체, 슬럼프가 더 쭉 가다가 또 확 크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일정한 기울기는 갖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불규칙성이고, 인간의 성장 발달은 예언 곤란성을 갖습니다. 예언 곤란성.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언이 곤란해져요. 아마 지금 더욱이나 엄마의 시절을 보내셨던 많은 분들은 지금 어디 아프리카와 알래스카에서 어떤 꼬마가 태어났다. 걔네들의 성장에 대해서 3, 4년간은 말하는 눈에 화려듯이 얘기를 할 거예요. 4년 후까지도. 그러다가 4년 이렇게 지나면서 어린이집을 지나 유치원, 어떤 어린이집, 어떤 유치원, 밀림 속에 정글 유치원을 갈지, 아니면 알래스카에 그야말로 냉동 유치원을 갈지, 아니면 뉴욕에 그야말로 최첨단 유치원을 갈지를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지 못해요. 점차 뭐 때문에? 바로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를 몰라서. 어떤 환경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결국에 우리가 인생이 경쟁구도고 시험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그 구도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살자는 분들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쪽에서는 친환경이라는 단어 안 쓰죠. 친환경, 이때 환경은 무조건 자연환경,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서 천천히 슬로우시티 이런 단어 쓰면서 이러는데, 거기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현실 생활에, 사회 통념상 현실 생활에 적어놓은 것 아니죠. 도피죠. 그건 도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노출지를 몰라서. 또 그런가 하면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요. 이 모든 인간의 성장 발달은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개인차. 저는 그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만은 짝꿍들을 잘 만나. 저는 이제 공부 체제는 아닙니다. 공부 체제는 아닌데 공부를 못했어도 내 짝꿍을 잘 만난 거지. 짝꿍을. 여기 공립대 총장도 내 결혼식에 사회를 본 친구도 내 짝꿍이었고, 기자협회 회장이었던 친구도 내 옆에 앉았고,
묘하게 복받은 시대에 그 학교를 내가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는 논다고 해도 기본이 하는 것이 그냥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습관들이 들어서 아무리 어린 시절에 좀 뜨거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10대 때 술을 마시고 다녀도 집에 오면 정석은 풀고 자는. 그래야 수업을 따라가니까. 수업에 엎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근데 그 친구를 보면은 내일 모레 안신년이는 어찌나 암기력이 좋은지 나도 열심히 해서 그날따라 토요일날도 그냥 다 버리고 암기를 했는데 얘는 점 하나까지 안 틀리고 다 암기를 해오는 거예요. 정말 탁월해요. 선생님들은 각자 선생님마다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개인차 그러면 혼동을 하듯이 개인 간 차만 개인차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내적 차이도 있거든요. 암기력, 공간력, 수리력, 음악적성, 또 운동적성, 또 사교력, 또 자연관찰 능력, 뭐 다든의 다중지능 뭐 프로벨 유치원에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다든의 다중지능 이런 거 보면은 다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다 뛰어난 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정말 남다기는 저 저거 맨날 1등에 그래가지고 뭐 박사 따가지고 어디 연구원에 있대. 그 사람은 혼자 밖에도 혼자 연구는 박터지 걸지 모르지만 사교성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어느 그 뛰어난 능력이 뭐냐를 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걸 빨리 찾아내고 아니면 돈 주고 찾아내달라고 하면은 이제 영재교육진흥원 같은 데서 찾아주죠. 영재교육진흥원에서.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의 성장 발달에는 개인 간 차이도 있지만 개인 내적 능력 간 차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인 내적. 그런데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의 능력만 잘 보이니까 거기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의 뛰어난 능력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여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역할을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엄마도 내 새끼가 못 오는 것을 잘하는 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다음에 인간의 성장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 이걸 적기성이라고도 하는데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클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클 때가 따로 있다. 선생님들은 언제 이성에 대한 짝사랑,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셨는지. 어린애들 보고 너 남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 뭐 그건 엄마들이나 어른들의 말장난에 그냥 대답하는 것이 숙달졌을 뿐이지 걔네들이 무슨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러겠어요. 이성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미친놈, 뭐 미친년 안 되죠. 이성의 사랑을 느끼는 자연의 순리 과정에서는 그것을 엄마 아빠나 선생님들은 당연한 그 과정으로 보고 그걸 인도를 하려고 해야 되지. 여전히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옛날처럼 공부나 할 것이지 이런 소리를 하면은 안 되죠. 그래? 데려와. 해서 같이 또 밥도. 저는 저희 집이 구시장, 신시장, 터미널 그 사이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그 5학년 때 그 여자친구 생일날 내가 여자친구 불렀다가 한 몇 달 고생했어요. 학교 담벼락에다가 얼레꼴라니 병갑이랑 누구 막 이게 어떤 애 백목은 안 지워지거든요. 쑥 같은 거 막 발라도 안 지워져요. 그 기록은 영원히 가슴에 찍히는. 물론 이제 그 여자친구는 또 그 덕분에 다른 남자친구를 끝내 못 사귀고 이렇게 이제 끝났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이제 모든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 말이 발달하는 시기. 말도 발달 때 있잖아요. 잔점점 보면 한 음절 맘맘맘맘 이렇게 하던 애가 맘마 까까 두 음절 하다가 그런 애들 보고 할아버지 따라서 해봐 할아버지 그러면 몇 음절을 했어요. 노력에도 고장 없이 하부지 하무이 이렇게 한 세 음절로 발달을 하지 네 음절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네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 말도 제대로 본다고 이제 또 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 않고 자기 발달 속도에 이 어린 자식이 못 따라오는 것을 이제 남편 탓을 막 돌리는 거야. 막 이렇게. 모든 영역은 각각의 영역마다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기초성. 인간의 모든 성장 발달은 그 다음 단계의 발달에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이라는 거죠.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의 영향력이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 어린 자녀들은 기억도 못하겠죠.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들 보면은 그 눈도 맞추지 않으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눈도 보고 엄마의 뱃도 보고 그 어린 것 먹는 것도 머리도 쓰지 않아요. 마치 강아지같이 애미게 이렇게 젖을 누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집단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편하게, 야, 좀 제가 젖이, 어머니가 젖이 적었대요. 그래서 젖이 적었다고 해서 그 옛날에 연유라고는 깡통으로 든 그 돌멩이 깨가지고 이게 깡통으로 녹여 먹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맛없다고 안 먹고 이제 그랬다는데, 답답하니까 야야야 좀 꿀떡꿀떡 먹게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애가 유장장애로 평생 고생할 거예요. 어린애는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뒷딸의 엄마의 냄새도, 엄마의 눈도 초점 맞아 엄마의 자유로운 눈도 느끼고 엄마의 냄새도 느끼고 그러면서 젖을 먹을 거예요. 혼신을 다해서 젖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부 장기도 발달시키고 호흡도 조절하고 이렇게 젖을 먹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요. 전신을 다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타깝다고 퍼 부어주면 그 순간에 배는 찰지 모르지만 유장장애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호흡기도 약해질 것이고. 어린 시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가 평생을 좌우한다.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적성. 이전의 경험이나 이전의 발달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렇게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누적성, 전 단계의 발달이 튼실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이 튼실할 가능성이 높고, 전 단계의 발달이 좀 부실하면, 기초가 좀 약하면 그 다음 단계도 좀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적성을 에릭슨은 점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점성의 원리.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다음 단계로 이루어진. 또 어린 시절에 크고자 할 때 크지 못했다 하더라도 클 수는 있다. 그러나 본래 클 때만큼 클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불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외에도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인간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쓰다 보면 지금 선생님들 자꾸 암기하려고 하시는데 암기 안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함정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요 두 가지가 말장난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는 다 가만히 듣다 보면 다 아시던 내용을 단어화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거기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은 그냥 선생님들이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번에는 바로 인간 발달 기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